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 이제 막 구매대행 사업자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한번 셀프로 안전하게 신고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분, 2023년도에 사업 관련된 소득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소득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다, 그 다음 다른 데서 뭐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 내가 뭐 주식을 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소득이 크다, 아니면 부동산 월세를 받았다 하는 이 모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내가 100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오히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내가 공제 대상만 잘 챙기셔도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이 구간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게 많이 벌수록 이렇게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800만 원 이상만 벌게 되어도 버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내 매출 금액에 대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매출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각종 공제 사항들을 제외하고 난 그 최종 금액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금 구간이 이제 1구간이 1,200만 원, 2구간이 4,600만 원에서 끊겼는데 올해부터는 1,400만 원, 5,000만 원 정도로 조금 이제 완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8,800만 원 이상 금액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800만 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24%, 그러면은 나는 8,700만 원까지만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간에 따라서 누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800만 원 이하, 그럼 24% 적용해서 2,200만 원 세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576만 원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아래 구간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똑같이 다 24%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세처럼 어느 정도 누진되는 이런 금액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대행 작년에 사업자 내가지고 매출도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꼭 세무사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제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면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작년에 처음 구매대행 사업자 내가지고 매출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신고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셀프로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셀프로 신고하면 좋냐? 이제 종합소득세 안내문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 메인에 오시면은 여기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기장 의무 구분, 그 다음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간편 장부 대상자이고 여기가 단순 경비율로 되어 있으면은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니라 복식 부기 의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거나 여기에 저처럼 기준 경비율 아니면 간편 장부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세금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프 신고하는 영상은 단순 경비율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 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매출액이 좀 낮아서 어차피 낼 세금이 별로 없다 하시면은 이때는 셀프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매출에 찍힌 모든 금액을 세금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오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도 쓰고 사무실 대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 필요한 각종 집기들 이런 것도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실제 소득 금액은 이것보다는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출 금액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낮은 사업자들 대상으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86%인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구매대행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 하면은 1,000만 원의 86%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14%에 해당하는 140만 원만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아까 이제 1,400만 원이야 세율이 6%였는데 1,000만 원에 6%면은 6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단순 경비를 적용받아서 140만 원 이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은 세율 6%로 치게 되면은 84,000원 정도의 금액만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다른 공제 금액까지 다 빼게 되면은 내야 될 세금은 사실 거의 없긴 하겠죠. 어쨌든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 86%를 경비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기준 경비율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15.3%로 엄청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신 분들은 간편 장부를 작성을 하시고 이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매대행 매출이 1억이에요. 만약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15.3%인 1,530만 원만 경비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경비로 1,530만 원밖에 처리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신 분들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시고 내가 사업에 썼던 모든 비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카드를 긁으시거나 현금 결제하셨으면 현금 영수증 꼭 받아두시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 받으실 거 있으면은 무조건 다 발급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작성하셔서 사무실 집기 비용이라든지 뭐 차량 운행하셨으면은 차량 비용 이거는 대신에 이제 사전에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디 출장 갈 때 이렇게 오며 가며 쓴 교통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해보시면 알겠지만 1,53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이상만 내가 사업 관련 경비를 써도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가급적 간편 장부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부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기장을 맡기기 때문에 세무사님께서 알아서 이제 장부 처리까지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귀찮게 막 이제 장부 작성하고 뭐 경비 처리하고 이러실 거 없이 나라에서 86%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매출이 낮다면은 대부분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1그룹 업종에 속하는데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다 하시면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또 해외 구매 대행은 순이익을 매출로 쳐주기 때문에 6천만 원까지 채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가 해외 구매 대행만 지금 하고 있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면은 거의 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실 거예요. 근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뭐 전문직 같은 업종은 아예 애초에 단순 경비율 적용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매출이 높다 하시면은 반드시 장부 작성하시고 간편 장부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세무사님 끼시고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무 기장을 맡긴다 하면은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세무사님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요즘은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박리담회로 이것저것 많이 받고 케어를 좀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 가격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기본 금액 이제 40만 원 기장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추가금이 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회사도 다녔었기 때문에 이런 근로소득 금액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자가 제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구매대행 말고 다른 사업자에서 발생한 비용, 그다음 제가 재작년에 국가기관에서 이런 강연 같은 것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 급여 받은 비용, 이런 각종 비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금이 붙어서 총 50만 원 정도 이제 세무 기장료로 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챙겨서 하려면은 매출이 아무래도 금액이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 챙겨야 될 이런 서류라든지 또 신고할 때 작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신해주고 어느 정도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 부분을 또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아낀 세금 같은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기장 맡기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 중에 최초 창업하신 분들 5년 이내에 내가 처음 사업자를 냈다 하시는 분들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그 외 지역은 이제 100% 감면을 해주고요. 내가 최초로 사업자를 냈을 때 그 업종이 이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하시면은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최초 창업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요. 기존 하던 업종에 새로운 거 추가해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뭐 다른 사업자가 있다가 뭐 이걸 수정했어요. 아니면 뭐 폐업하고 다시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직접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업종에도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페라든지 부동산,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 감면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이 속해 있는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사업자를 냈고 그게 구매 대행 사업자다, 도소매업이다 하시면은 이 세액 감면 제도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일부 면제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신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인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로 가셔도 되고요. 혹은 상단에 보시면은 세금 신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듬 채움 단순 경비율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신고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모듬 채움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더라도 일반 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신고, 정기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이런 부분이 채워져서 나옵니다.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연락처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소득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만 하신다는 기준으로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여기에만 체크가 되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셨으면 근로소득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연금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시면 여기도 체크하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소득 종류를 못 찾겠다 하시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별 수익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행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아래에 간편장부 대상자, 그 다음에 신고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단순 경비율이신 경우에만 여기 단순 경비율 체크해주시고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여기서 기준 경비율 체크하지 마시고 간편장부로 바꿔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은 내 장부 금액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 경비율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뜨는데요.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 아닌 사람이 단순 경비율 신고하지 말라 이런 안내문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하고 예 눌러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택 내용 수정하시고 단순 경비율로 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입니다. 1번은 저희 기본 이제 인적사항 이런 거 입력하는 칸이고요. 2번은 내 소득 금액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아까 저는 소득 종류가 4개 있었는데 지금 다 빵원으로 떠있죠. 여기에서 수익 금액 입력 수정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내 수익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일반율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이라서 64%가 경비로 인정이 돼서 실제로 2,100만 원의 총 수익 금액이 있지만 종소세에서 인정하는 소득 금액은 779만 원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입력 완료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른 것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행에 있는 이것도 도소매업 사업자인데요. 이건 사업자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다. 뭐 맞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틀렸다 하면은 아니요 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전산 처리된 게 맞기 때문에 예로 가게 될 거고요. 다음에 사업장이 본인 소유입니까? 만약에 내 소유의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 하면은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임대사업장이다 하시면은 아니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답 내용 작성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 경비율, 일반율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이기 때문에 85%가 이제 단순 경비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 금액은 3,960만 원인데 실제 소득 금액은 550만 원으로 인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하기 하시고 입력 완료해 주시면은 여기에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순 경비율의 경우에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넘어가고 바로 5번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5번에는 기본적인 소득 공제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인적 공제 받을 것이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이런 가족들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본인 인적 공제 15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다르게 이런 칸들이 다 막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내역들을 다 경비로 미리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냈던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 그 다음 노랑우산같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면은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 내신 것이 있다, 영수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부했던 내역들을 입력해 주시면은 전산에 반영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창업 세액 감면제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번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셀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8번 아래 세모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세액 감면 신청서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안내문이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이때 취소를 눌러주셔야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내가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사업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주시면은 100일 102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 세액 계산서 작성이 있는데요. 작성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창업 일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제 사업자 등록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희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겠죠. 청년창업 중소기업. 그 다음 사업자가 등록된 지역. 만약 수도권이다 하시면은 이거고요. 수도권 아닌 구역이다 하시면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해당하는 지역 클릭을 해주시고요.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초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에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시작 일자는 아까랑 똑같이 사업자 등록한 날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 일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해줍니다.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지금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료 일자를 이때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여기서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신청칸 제일 위에 오시면은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을 나누시고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다시 곱해주시면은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금액 1,000만 원, 산출금액 50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5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에 해당하는 25만 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계산한 금액을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과밀 억제 권역이면은 50%, 외의 지역은 100%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반영이 됩니다. 반영된 금액은 여기에 101행에 가시면은 얼마가 감면세액으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납부세액, 이미 내가 납부했던 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액 계산을 누르게 되시면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액들도 다 스킵을 하고 빨리빨리 아무거나 입력을 했더니 이제 종합소득세 금액이 마이너스 6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은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입금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셨으면은 신고서 제출하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내야 될 금액이 있으면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 어떻게 내면 된다는 안내문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안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 용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출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셀프 신고만 하셔도 기장료도 많이 아끼실 수 있고 세금 구조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셀프 신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종합소득세율 40% 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